남양주로 가보겠습니다. 남양주에서 뛰고 계신 저희 그 최민희 후보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네.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각지를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실험을 취재 편의점이 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님. 우와, 멋지십니다. 예. 지금 어디십니까? 저는 지금 화도에 있고, 화도, 예. 오늘 오전 6시 30분경 네.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화도 체육문화회관에서. 화도 체육문화회관에서 사전 투표를 오전 6시 30분에 마쳤는데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사람이 많았습니다. 6시 반에요? 네, 많았습니다. 야, 사전 투표 첫날 새벽 6시 반부터 사람이 많았다. 네, 그리고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예, 그러니까 후보님이 투표하고 있면서 이렇게 보니까 계단을 더 많이 올라오면서 투표하려고 줄을 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랬구나. 아니,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저는 20분 기다려서 투표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연들을, 라디오 사연을 올리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정도로 투표 참여 열기가 상당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거 종반입니다. 이제 닷새 남았는데요. 지금 좀 심경은 어떠십니까? 일단 우리 지역은 정권 심판 열기도 높고 그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분에 대한 또 섭섭함, 또 그에 대한 심판 정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게 민주당 후보에게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할 수 없는데 전반적으로 그 최민희 후보가 뛰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앞서고 있는 지역이죠? 민주당. 그러니까 일단 앞섰다가 격차가 좁혀졌다가 앞섰다가 격차가 좁혀졌다 이런 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저희는 되게 격차가 약간씩 벌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꽃하고 그다음에 그 미디어 리서치하고 경기일보 이게 마지막 조사인 것 같은데 이 3월 28일에서 3월 29일 사이에 있던 조사를 보면 최민희 후보가 49.8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윤낙준 후보가 31.4 그리고 개혁신당의 조홍천 후보가 9.2 그러니까 사실상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 40대 투표율이 70% 정도 되고 40대, 예. 네, 50대 투표율이 뭐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19에서 20세가 한 50%, 그리고 30대가 45%, 뭐, 요렇게 분포가 돼요, 대개 보면. 그런데, 60대 이상, 그리고 70대 이상의 제 지지율이 2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어느 나이대가 더 많이 투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40대 투표율은 그냥 과거랑 비슷한데 50대 투표율이 10% 높아져서 한 89% 내외고요. 70세 이상 투표율이 90%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40, 50대가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면 이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투표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국민들이 대파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어요. 사과 때문에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과값이 전 세계 1위를 찍을 수 있냐. 감자값, 사과값이 1위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 저는 좀 불행한 게 감자 사과가 저의 최애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과는 하나씩 먹어줘야 되는데 아침에요. 사과 먹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샀습니다. 어제 마석장 우리 그저께인가? 그저께 마석장 가니까 가격이 조금 내렸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샀습니다. 아니 저도 마트를 갔더니 갑자기 사과가 엄청 많아졌어요. 사과가 뭐 이런 사과 저런 사과 해가지고 뭐 그 뭐지
농림부에서 뭐 협조하는 뭐 그런 거를 붙여가지고 예, 굉장히 네. 사과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1,500억. 네. 네. 그러니까 1,500억 풀었잖아요. 예, 안정자금. 예. 그 여파인데 이제 그거는 정부가 그 농산물의 출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격 안정자금을 푸는 거 그거는 네. 뭐 상식적인 대처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하량을 늘리라고 하다 보니 네. 그런 이제 웃픈 상황이 팔지 않던 작은 사과들도 나오고 그런 건데 저는 그거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싸서. 그러니까 사과 얘기하니까 사과를 또 막 풀었다가 네, 또 막 이런 아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정책을 이렇게 하면 사과도 있고 양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소비자들이 네. 선택할 수 있게 그 물가 관리를 하고 저 정책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막 비판하니까 사과만 풀어놓고 팔고 있어서 제가 아유 이 정부 진짜 답답하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자, 후보님께서 지금 유권자들 만나시면서 많은 말씀 들으셨을 거고 또 다짐도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뭐 1호 법안도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 언론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YTN 라디오 진행하던 박지훈 네. 앵커가 느닷없이 또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따따붙다의 배승희 변호사가 또 예, 맡게 됐어요. 이런 언론 현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선 네. 그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유권자들의 분위기는 네. 그러니까 이겨라 승리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겨주세요. 다 비슷하시네요. 예. 승리해 주세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한 표 줄 테니까 너 국회의원 돼. 너 고생 많이 했어.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제가 당선되는 것이 시민들이 당선인 거예요. 특히 저의 경우는 네. 제가 남양주 지역에 와서 네. 잘 안 풀리고 고생만 했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네. 그 저에 대해서 꼭 제가 고생한 걸 시민들이 자기가 고생한 것처럼 느끼면서 이번에 지면 나 이민 간다 너 지면 이런 분도 계시고 아유. 뭐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 그래서 꼭 이겨달라 이런 분도 계시고 오늘 네. 아침에는 한 분이 예. 차를 타고 나가다가 제가 보이니까 예.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주차시키고 와가지고 아이고야. 비타 500 두 병을 가지고 와서 우는 거예요. 울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고생이 다 네. 이런 나라를 위한 거였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잠실에서 이사까지 왔다. 네. 내가 여기 온다는 걸 듣고 예.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 이재명 대표가 칼침 맞은 이유 이재명이 곧 나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국 대표가 이제 저렇게 하니까 네. 그 과거에 측은지심이 또 내가 조국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후보들 중에 사연이 있는 후보들은 다 본인과 일체화시켜서 느끼는 분위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절실한 거죠. 저도 절실하고 다 절실하고 예.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당선되면 1호 법안이 방송장악금지법 네. 그다음에 방송장악 국정조사 네. 그 방송장악 국정조사에는 KBS, MBC, YTN 네.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 댓글창에도 세상에 유튜브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구글에 감사하다. 이런 저 댓글 다시는 시청자, 애청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언론 환경이 너무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 질서를 어떻게든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겠다. 특히 제가 경남권이나 대구 쪽이나 가서 취재해보면 그 언론 문제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예, 후보님 저 유권자들께 그리고 또 전체 시민들께 경기도가 9시에 발표된 사전투표율을 봤더니 이게 8시 건가요? 좀 나아졌을까요? 경기도가 사전투표율이 1.94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가 3.71이고요. 전남이 3.71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대구입니다. 1.55. 그리고 경기가 1.94. 울산, 부산이 1.92 이렇습니다. 자, 경기도 좀 힘을 내야 됩니까?
이게 경기도는 출퇴근하는 그 40, 50대가 많습니다. 30, 40, 50대가. 그러니까 아마 내일 폭발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사실 지난 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제가 그걸 꼽아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채양명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았더라고요. 아니 바이든 날리면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네. 네. 너무너무 그런 일이 많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 분통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날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지금 그 국민 권력을 쓸 시기다. 네. 여러분의 한 표가 한 표 한 표 모이면 분노의 폭포수가 되고 그것이 거대한 심판 쓰나미가 된다. 꼭 투표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못 참겠다, 투표하자. 네, 못 참겠다, 투표하자. 아, 그리고 제가 조국혁신당 취재할 때 어떤 시민이 그 말씀 하셨어요. 투표가 촛불이다. 아, 아니다. 강민정 의원님이 하신 얘기네요. 더불어민주연합의 강민정 본부장님이 투표가 촛불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 네. 현장에 정말 많은 뜨거운 그 열기가 모이고 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17.15% 표차로 상당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네. 총선에서 더 그 심판 열기가 얼마나 뜨거울지 저희도 보도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화이팅입니다. 네, 4월 10일 당선자 신분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당국팀, 네. 당국 도서드립니다. 최민 찍어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남양주 갑의 최민희 후보 만나봤습니다.